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박정희 정부 아주 오랜 시간의 그런 독재를 겪었습니다. 박정희가 11.6 사태로 결국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드디어 정말 진짜 민주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죠? 서울에도 드디어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신군부 세력 때문이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11.6 사태 때문에 이제 나라가 되게 혼란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고요. 새 정부 구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제 신군부 세력, 새롭게 등장한 군인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걸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12월 12일에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나라의 계엄령을 내리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화가 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민주정부가 수립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군인 세력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 이건 잘못됐다. 기존에 있었던 그 잘못된 헌법이었던 유신도 철폐를 하고 신군부도 저리 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위를 이렇게 잘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얘네가 이제 비상계엄을 더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해 가니까 이게 이제 광주에서 빵 터지게 됐던 거죠.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서울의 본과정 세 가지 나와져 있죠. 그죠? 그래서 박정희가 암살당한 다음에 유신과 이제 신군부 퇴진 이런 것들을 다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었고, 자, 서울역 앞에서 대학생들이 집회를 개최를 해요. 그런데 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운 걸 빌미로 지금 신군부가 등장해가지고 할 것을 보고 오히려 해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신군부가 뭐를 해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사람들을 더 억압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자진해산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신군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광주에서 아니 비상계엄 확대 왜 하는 거냐?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면서 결국 시민들도 스스로를 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군을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시민군을 또 다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신군부의 집권에 저항했던 그런 80년대 민주화운동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진 못했죠. 결국 성공하진 못했고 전두환은 집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또 관련해서 이 당시에는 5.18이 무슨 북한에서 내려온 첩자의 짓이다 하면서 뭐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왜곡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만큼 이제 현재는 이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라는 내용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지요. 이게 바로 5.18 당시의 시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5.18 민주화운동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진압했던 이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됐던 것인데요. 그때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삼청교육대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막 시민들 잡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폐합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요.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독재 체제를 이제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유신 체제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7년 단임으로 대통령 선거를 바꾸긴 했는데 여전히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방법으로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무슨 간접 선거냐 직접 선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결국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어떤 식으로 통제를 했냐면 언론 통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없도록 왜곡했고요. 많은 민주화 운동들을 탄압하고 많은 민주 열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화책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하고 교복이나 두발을 자유화해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것들도 자유화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치에는 관심 없고 다른 분야에 좀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했더라. 그래서 이때 프로스포츠도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프로야구 같은 것들이 이 시절에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독단 이런 것들도 폐지를 하고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런 강압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독재를 7년 동안 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임이었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간선제였기 때문에 이제 전두환은 이제 무너지고 다음 이제 자기네 세력 당선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헌법을 좀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수 개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6월 민주항쟁의 배경에는요.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선제 이제 싫다. 그죠? 우리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렇게 뽑힌 것도 억울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7년 단임으로 간선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직접 우리가 뽑을 수 있게 해달라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게 빵빵 터지게 됐던 거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13 호원 조치까지 발표됩니다. 헌법을 보호하겠대요. 헌법을 고치지 않겠대요. 간선제를 유지하겠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학생은 이렇게 고문받다 사망한 학생까지 발생을 하고 전국 사람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60 국민대회를 통해서 호원을 철폐하라. 그러니까 즉 직선제로 개헌을 하라. 독재 타도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직선제로 개헌하고 5년 단임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6월 민주항쟁은 우리가 성공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독재 민주화 운동 나오죠. 그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도 규명해라. 미국에게도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제 개헌 운동 나와져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공약을 내세운 신한민주당이 총선에서 선전했고 직선제를 개헌하기 위해서 1천만 명 개헌 서명 운동까지도 당시에 전개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4.13 호원 조치가 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다 들고 더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정권 퇴진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근데 또 이 시위가 일어나던 와중에 이제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피격이 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위가 더욱더 격화됐던 거죠. 정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근데 이 시위는 더 이상 무력으로 또 진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다음에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예정되어져 있던 정말 외신의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을 받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도 약간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소응을 약속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민주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오히려 신군부가 등장해서 이들이 계엄령을 확대하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아쉽게도 결국 무력 진압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두환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7년 단임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직선제 개선을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관련해서는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함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종철 추모식 나와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6월 민주항쟁 당시의 모습도 나와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자료 읽기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 자료가 많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기록이 많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니까 그래서 자료가 많아요. 자,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에 의해서 나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어쩌고저쩌고 뭐 간첩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이때에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던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간첩에 의한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조작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면 시민군의 내용 나오죠.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죠? 왜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할 수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에서도 보면요.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옥상에 저격수, 기관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무력 진압을 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결국 나중에 5.18 관련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당연히 다 처벌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위 진압행위 이거는 이제 문란한 사건이다. 우리의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관련된 판결문 나와져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재진입 작전 시 사실상 정두환 뭐 이런 사람들이 내란 목적 달성 후에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자,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자신들이 뭐 나라를 뭐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또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뭐 독자적으로 취재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론 왜곡하고 이런 사건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박종철 고문치 사건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무슨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뭐 갑자기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변명을 했었지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여기 보면 60대 선언문 나와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 꽃다운 젊은 누구예요? 박종철을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 4.13 호환 조치 철폐하라는 소리겠죠? 그런 민주장정을 시작한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애국가 부르고 민주헌법을 쟁취하자 이렇게 나와져 있고 호원 철회하라라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자, 대통령은 어떻게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 그래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자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서 자유롭게 출마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국민화해 대단결, 인간의 기본권 존중, 언론의 자율성 보장, 대학의 자율화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우리가 5년 단임의 직선제로 개헌하게 됐다라는 것도 함께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관련된 개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요. 그래서 5월의 광주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사실상 호원 조치를 발표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한 건가요? 아니겠죠?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고 간선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요. 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이것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해요. 언제요? 1979년 12월 12일. 그래서 12.12 사태라고 불러줍니다. 자, 1987년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났던 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6월 민주항쟁. 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후보가 직선제 개헌 소용을 약속해요. 그죠? 무슨 선언? 6월 29일에 하죠?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은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4.19, 5.18, 6월 민주항쟁 각각의 사건에 관련된 뭐 인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상황 전개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문제는 거의 그래도 꼭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화운동 내용 꼭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